네, 섹터 플러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요, 식료품주입니다. 음식료 섹터는 굉장히 또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올해 우리 시장을 흔들었던 최대의 키워드 중 하나가 이 K푸드의 인기였는데 요즘은 음식료주에 대한 관심이 약간 조금 식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음식료 일단 안정적인 종목 내수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결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좀 한동안 많이 내렸고 또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뭐랄까 경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둔하니 좀 같이 좀 적당한 이런 시선이 좀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대답이 좀 망설여지는 게 더본코리아에 대한 이제 상장을 또 이제 흥행을 좀 보다 보니까 네, 엄청 뜨거웠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또 식료품 관련된 종목들의 또 시선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실적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요 식료품 기업들이 해외 거점, 생산 거점에 대한 투자를 또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필이 되면서 움직이지 않았나. 사실 저도 이 식료품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예의주시하지 않았다 보니까 지금 지켜봤을 때 일단 상당 시간 동안에 좀 시장에서 바라보지 않았고,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식료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 모습들은 최근에 시장이 좀 저조했기 때문에 내수주 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흑백요리사 흥행이 아무래도 뭐 네. 더본코리아부터 음식료주까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강재현 파트너는 네. 음식료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 음식료 자체가 K푸드라는 한번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한번 재평가를 받았었죠. 상반기에. 삼양식품을 중심으로 한번 받았었고 지금은 그 받았던 부분이 빠져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많이 빠졌습니다. 빠지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다라고 할 정도로 주가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평가도 있고 그 시장에서 약간 향후 경기가 불안하거나 이렇게 될 때 또 방어주로서 음식료가 또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왔다가 오늘 된 것 같고 음식료 중에서도 사실 뭐 계속해서 해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반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료는 이제 슬슬 지금 구간대에서는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만 과하게 한번 올라가서 재평가를 받은 기업이 또 한 번의 과평가를 받게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경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오뚜기라든지 이제 그 외적인 뭐 농심이라든지 이런 쪽은 실적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오히려 한번 저가로서 들어갈 수 있는 위치대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어주로서 반등이 나와줬지만 현 시점에서 저가 매력이 부각되기 때문에 바라봐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제과 업계는 웃고 울고 빈과 업계는 웃고 있는 모습인데 3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건 파트너? 일단은 하나의 개별 기업들에 대한 실적 가이드를 제가 아직 체크는 못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곡물 가격에 대한 변동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좋지 못한 환경이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해서 물가 상승에 따라서 가격 인상이 조치된 건 아니거든요. 지난해와 또 올해 상반기 때까지 많은 품목들이 인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제가 인상 품목을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은 이미 이제 원자재 부담으로 오히려 이제 인상 효과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원자재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실적에 대한 생각은 좀 저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실적에 대한 전망까지 조금 관망해보자라고 의견 주셨는데 사실 불닭볶음면 인기가 엄청났잖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불닭볶음면을 네.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삼양식품의 네. 최근 주가 조금 너무 슬픈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식을 기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의 인기는 여전히 한 것 같고요. 많잖아요, 여전히. 네. 상대적으로 최근에 와서 이제 신제품에 대한 관심 중에 농심 툰바면인가요? 네. 이게 또 급부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일단은 라면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역시나 또 이제 해외 쪽 시장 경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뭐 농심의 해외 거점 투자가 앞으로 좀 기대가 될까? 이런 관점으로 좀 멀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걸릴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상향식품 장기적으로 바라보자. 최근에 또 곡물 관련주들이 튀어줬잖아요. 중동 리스크가 이런 게 좀 뉴스가 많이 나와서인지 사료 관련주들 이게 좀 작은 테마긴 하지만 이 이슈는 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강재원 파트너 곡물주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곡물주요? 네.
곡물주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가요? 네. 우리 이경호 파트너 곡물주도 마찬가지로 음식료주와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이실까요?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부각이 되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단발성 이슈가 될 것 같고, 저는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전쟁을 다시 한번 보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이제 다음 생각을 갖는다면 이제 계절적인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이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곡물도 그런 흐름 안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거론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슈가 나왔을 때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역시 장기적으로 네. 보는 게 맞겠네요. 아니죠. 이슈가 나왔을 때만 단기적으로 보는 거죠. 음, 네. 알겠습니다.